우리 민재기 팀장님, 역시 나스닥이 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안색이 안 좋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불을 다 켜놓고 잠깐 잠드는 바람에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표를 좀 봐야겠죠? 네, 일단 뭐 오늘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제가 밖에서 이제 이렇게 잠깐 들었지만 이제 물가 이야기 데이터 이제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오늘은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물가도 물가지만 시장의 하락 이유는 좀 약간 다른 영향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 중국 잠깐만 먼저 한번 보고 오늘 시장 하락한 요인 중에서 또 상당한 영향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중국 위안화 흐름 한번 보시면 어제 이제 중국 물가 나왔었거든요.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거의 한 10시인가요? 10시 반 정도에 중국 CPI, PPI,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나왔었는데 뭐 조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안화가 살짝 강세로 갔다가 다시 약세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전반적으로 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버티는 그러한 하루였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위안화의 움직임은 다시 지금 보시면 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76 위안까지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위안화는 다시 약간 약세 쪽으로 오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가 여기까지입니다. 5월 10일 날 기준으로 5월 11일에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그나마 글로벌 증시에서 중국이 그나마 지금 선방하고 있고 잘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한 하락 추세선이 여전히 살아있고 거기에 올라오면 이걸 뚫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끝난 그림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참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좀 참 신기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저만 그럴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요 하락 추세선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려드리고 있는데 어제 딱 거기까지 장중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라가다가 지금 윗꼬리 단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봉의 윗꼬리가 길게 달린 영망치형이라는 이제 캔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기술적 분석 책에. 이렇게 달렸는데 그 위치가 이 하락 추세대를 결국에는 부딪히고 저항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부딪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탈도 당연히 중요하고 먼저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항상 이 에너지를 차트로 가지고 좀 이렇게 느끼면 여기에서 한번 저항을 부딪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딱 중국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래도 글로벌 증시에서 그나마 중국이 좀 양호한 경기 부양안도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이 이제 관세도 이제 인하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중국 증시가 어제 하루 좀 움직였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글로벌 증시 내에서 이렇게 주봉 MACD 오실레이터가 줄어들고 있는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 거의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가 상해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먼저 중국 관련해서 어제 우리 장중에 있었던 분위기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CPI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 숫자만 먼저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이제 3월 CPI는 8.5가 나왔고 요거는 거의 41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980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나타낸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7자를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으면 혹시나 7자 보이면 시장이 이제 물가 불안이 이제 잠재워지면서 금리의 속등도 좀 멈추지 않겠나, 연준의 긴축적인 그러한 부분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좀 희망, 기대가 좀 있었는데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발표된 CPI는 8.3 정도로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컨센서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컨센서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예상치. 그죠? 근데 8.1이었습니다. 그죠? 8.1. 여기 보시면 밑에 거거든요. 5월 11일 날 8.1을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하는 8.3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근원 CPI라고 있습니다. 방금 본 거는 이제 그냥 CPI고 우리가 이제 식료품이라든지 그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물가를 보자 해서 중요한 이제 근원 CPI, 코어 CPI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기대치는 6.0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6.2 정도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그것도 소폭 사이좋게 0.2씩 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안 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에너지 가격이 4월 달에 그래도 크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좀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이 좀 있었던 그런 미국 시장 초반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 있으니 그런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네네네. 그걸 빼고도 다른 그렇죠. 부분에서도 인플레이션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시장이 불안해하는 요소였던 거죠.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다른 쪽에서 원인을 좀 더 찾으려고 이제 제가 불 켜놓고 잤던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장 출발할 때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거의 미국 시장 장 초반에 발표가 됐잖아요. 장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근데 지금 그래서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좋았어요. 증시는 이렇게 플러스 선이에요. 이게 이제 보합이잖아요. 그죠? 전일 대비해서 플러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플러스,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뭐 그렇게 시장에서 악재로 해석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그게 엄청난 악재였다면 시가부터 갭 하락으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오후 들어서 오히려 점점점 이렇게 낙폭이 이렇게 확대되는 이 장중 하루의 흐름이거든요. 나스닥 지수의 하루의 흐름인데, 장 초반에 살짝 강했다가 이렇게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의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본다면,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그럼 다른 쪽에 더 큰 원인이 있었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 난 다음에 2년물과 10년물은 어떤 그 액션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 물가 나오고 이거 심상치 않구나 싶어서 팡 튀었습니다. 2년물 물가.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를 가장 잘 반영하는 2년물 금리가 위로 팡 튀었다가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어요. 많이 올랐다가. 자, 그다음에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도 보시면 3% 이상으로 이렇게 팡 튀었다가 다시 이렇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물가 상승, 그다음에 연준의 긴축, 금리 상승,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냐라고 보기에는 금리는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원인을 더욱더 큰 원인이 있기보다는 다른 쪽 원인이 있지 않나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죠. 최근에 많으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저런 이제 성장주들 깨지고 나스닥 깨지면서 금리 장중에 변동성 커지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또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또 약간 위험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그래서 저점을 깨고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자재 다시 올랐네, 원유가. 예, 원유는 100달러 깨졌다가요. 다시 지금 105달러 위로 회복을 해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업종 지도를 한번 보겠지만, 유일하게 에너지 원유 쪽 업종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만약에 그 그림을 복제해서 따라간다면 아마 에너지 관련된 업종이 상대적으로 선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거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 달러입니다. 달러 어제 이제 장중에 중국 그 CPI랑 PPI 발표되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안정을 찾아서 달러도 이제 안정을 좀 찾나라는 그런 좀 희망을 가졌었는데, 다시 104 위로 지금 달러는 오늘 새벽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강세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참 오늘도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제가 이제 우리 큰 전략은 좀 관망하자라는 전략을 저는 유지하겠다. 왜냐하면 뭔가 기준을 세웠는데 그 기준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어제 5.2였거든요. 5.2였고 오늘 제가 시간이 조금 돼서 엑셀로 제가 다시 이제 그려왔는데 오늘 4.55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0.03 정도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조금 주춤하거나 꺾이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우리가 종목을 좀 적극적으로 사거나, 그죠? 이렇게 현금을 좀 소진할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꼿꼿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거의 이번 주도 다 끝나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제 개인적인 스탠스는 관망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아, 진짜 계속 뚫고 올라가네요. 네네. 기분이 네네. 안 좋은데 저러면.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직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그러면 미국 시장의 업종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오늘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아, 이거 미국 증시 출발할 때는 물가가 괜찮았는데 장중에 계속 하락하는 거를 보니까 이거 뭔가 다른 또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해서 이 업종판에서 오늘 그냥 약간 우리가 해답을 한번 찾아본다면 빅테크 관련주들이 위에 이제 상단에 빅테크 관련주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도 있고 구글도 있고 아마존, 테슬라 있는데 유독 오늘 하락률이 눈에 띄는 혹시 종목이 있으십니까, 대표님? 애플. 네, 그렇죠. 애플이 아니, 저 정도 가격이면 워렌 버핏이 싸다고 샀던 그 가격대까지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떨어졌죠. 연중 최저점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그 버핏 형님도 더 사셨다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있고. 샀을 것 같아, 느낌상. 네네. 아무튼 애플이 눈에 띄시는 거 잘 보신 거 없고요. 또 하나가 상대적인 하락률을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종목이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테슬라입니다. 그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3% 정도 뭐 전후 하락을 했는데 애플이 5% 이상 빠졌고 테슬라가 8%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 두 종목이 오늘 빅테크 관련주 중에서도 좀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종목이 엮여 있는 두 가지 이슈를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방송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던 저는 이 부분이 시장에 더욱더 큰 임팩트 있는 영향을 계속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다 알겠어. 근데 뭐 성장만 하면 되는데 지금 성장을 하지 못하게 생산 자체를 지금 중국에서 막아버리니까 그게 지금 우려감이 점점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상하이 락다운해서 테슬라가 이제 생산이 좀 멈췄는데 다시 지금 공장을 중단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분기부터 4월이죠. 4월부터 중국의 락다운이 지금 시작이 되고 거의 5월도 이제 중순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길어져서 6월 달까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이 4, 5, 6월 합해서 우리는 2분기라고 부르죠. 그럼 2분기 실적은 보통 7월 정도에 발표가 되고 좀 작은 기업들은 8월 정도까지 뭐 발표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미국 기업들은 바로 발표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7월 달 정도에 발표될 2분기 실적이 어떨까? 라는 우려감이 저는 점점 이제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당연히 공장 가동 안 되고 저렇게 되면 뭐 매출 떨어질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아마 실적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실적 이꼬르 주가니까요.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락다운 여파로 인해서 4월 달에 승용차 판매도 지금 급감하고 있다. 우리가 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요? 중국에서 3만 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나눠주려고 막 할 정도로 중국에서 어떻게든지 소비를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용차 판매는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아니면 해외에 중국에 있는 이 공장들의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방금 우리가 애플 이야기를 했는데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이제 중국에 이제 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봉쇄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애플 협력 공장에서 그 근로자들 우리 다 대탈주하는 영상 우리가 월요일날 그 제가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아이폰 14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2분기에 애플 실적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 애플이 그나마 빅테크 관련주 중에서 견조하게 실적도 나왔고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애플까지 무너져준다라면 이런 가정을 하게 되니까 시장에서 이제 좀 뭔가 반전을 보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도 오늘 올랐다가 떨어지고 뭐 괜찮은 그림이었는데 핵심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장중에 제가 계속 이번 주에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락다운이 약간 뭔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정부에서 발언이 나온다거나 속보가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나오면 한번 우리가 좀 한번 지금 이제는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오면 당분간 이 영향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악재로서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렇잖아도
중국 내부의 분위기가 좀 어떨까 궁금해서 네. 어제 그 중국 그러니까 기업가 중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가하고 네. 이제 현지 인터뷰를 했어요. 아, 네, 오늘 네. 저녁 찐시황에 같이 나갈 건데 아, 예, 예.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내부에서 네. 일단 중국인들의 국민의 불만이 이게 고조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네. 그냥 대부분 순응하고 있대. 그냥 그러려니. 뭐 이거 위험하니까. 괜히 여기서 반항해봤자 잡혀갈 수도 있고. 아니 그거 그거보다 아니에요? 네. 그거보다 그냥 질병을 위해서 그냥 순응하는 분위기. 아. 이게 대부분의 그러니까 정부를 따라가는 믿고, 그죠? 예,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게 야, 그러면 더 길어질 수 있겠는데. 길어질 수 상당히 길어질. 그러면 저는 이제 시장이 올라오는 데는 더 저는 이연될 이건 수. 뭐 그분 개인의 예. 그 현지 있으신 분의 의견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주식 시장도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재미없는 시장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뭐 이제는 올라오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길어지고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부동산 쪽도 그렇고 하여튼 이건 뭐 이따 저녁 10시 찐시황에서 내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그거 한번 가족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중국 현지 분위기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장중에 중국 쪽에서 나오는 속보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오늘 장을 이제 저도 이제 지켜볼 텐데 뭐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제가 이제 22였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이제 20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지 오늘은 20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극단적인 이제 공포 구간인 20 아래로 떨어졌다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20까지 딱 떨어져서 오늘처럼 이제 한 번만 이렇게 더 떨어져 주면 진짜 이거 설마 올까 했는데 20 아래로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마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니 저 피어 네. 저기 저 노란선 아래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진입 구간 그러니까 매수할 만한 구간이라고 그렇죠. 보는데 네, 심리적으로 위에서 얼마 안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한 중반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20 아래 정도로 이제 그건 뭐 중국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20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예. 그때가 아마 기회가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게 여기 떨어졌다고 무조건 살 게 아니라 하일드 꺾여야 되고 중국에서도 그날 락다운 해제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 20 밑에 구간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지 무조건 숫자적으로 그냥 20 밑이니까 사보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분위기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네네.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다가 또 중간에 이제 또 일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주식을 매수할 때 그러니까 신규 매수도 그렇지만 물타기도 아직은 할 때가 아니다. 네. 그게 큰 줄기의 스탠스를 뭐 아직은 유지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미국 나스닥 일봉도 이제 오늘 그림까지 제가 이제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하락 추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점을 깬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특징적인 거는 어제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만약에 잘 나와서 시가가 만약에 이 두 개의 음봉이 나란히 서 있는 것보다 위로 올라서 출발해서 양봉을 만들어내면 약간 이제 반전의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택도 없는 그죠? 이건 뭐 양봉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선을 그어놓은 이 가로선보다 이 시가보다 더 밑에서 출발했고 살짝 위로 오는 듯 했지만 윗꼬리 달고 밑으로 더 밀려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여지없이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차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추가 하락 패턴이 여전히 뭐 높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미국 나스닥 일봉은 오늘 흐름까지는 해석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 때도 보면은 어떤 차트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죠. 네네. 더 이상 그때 이제 연준이 개입하면서 그냥 급반등이 일어났던 건데 이제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다는 거니까. 네, 지금은 연준이 이제 개입하기도 어려운 게 물가가 조금 전에 우리 물가 봤지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시 돈을 풀기도 지금은 애매한 거지 이제 연준도. 그래서 연준도 지금이 참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중국이 결국에는 좀 움직임을 액션을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시진핑이 고집을 꺾고 그죠? 고집을 꺾고 전 인류가 살 수 있도록 락다운을 해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연준도 지금에서는 뭔가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 쪽 그 흐름을 봤는데 중국의 미국의 나스닥의 이 주봉의 MACD 오실레이트는 어제는 200 정도 수준으로 음봉의 길이였는데 오늘은 225까지 좀 더 이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는 중기적인 에너지도 안 좋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해외 증시 쪽 업데이트가 참 이번 주 월화수목 내내 참 안 좋아요. 네, 안 좋네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어제 해외 증시가 조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닥은 어제 좀 힘을 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 그러면 그 와중에도 또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택한 업종 위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간 업종이 오래간만에 한 4개 정도 업종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수 강도가 강했던 쪽은 백화점 쪽이었습니다. 백화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소비의 양극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이소 이야기도 잠깐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이소 아니면 백화점. 그 중간 어중간한 것들 그리고 브랜드도 좀 완전 저가도 아니고 완전 고급 브랜드도 아닌 어중간한 브랜드는 참 애매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이소도 그렇고 다이소 아니면 백화점인데 그 중간에 어중간한 것들은 참 힘든 그런 우리 소비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나마 백화점 쪽이 좀 왜냐하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아주 소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요즘도 명품 쪽도 데이터가 괜찮은 거고 그래서 일단 백화점 쪽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양매수 들어온 것들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가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견조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자동차 쪽에 대해서도 이제 동시에 순매수한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인데요. 운송은 제가 지난번에 컨테이너 운임 그 다음에 이제 벌크 운임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가지고 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운송 관련해서는 한번 살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5G 관련된 이런 통신 장비주들이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조금 들어오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러면 이 4개 업종에 대해서 이 4개 업종을 커버하고 있는 섹터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1년 뒤의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최근에 어떻게 숫자를 점을 찍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4개 업종 간단하게 한번 그래프로 제가 그려왔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백화점 업종인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은 어제 강하게 들어왔지만 최근에 기관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니까 이 백화점 업종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는 그렇게 아직 뭐 크게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먼저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백화점 쪽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의 지금부터 1년 뒤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동차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점을 딱딱딱 찍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노란색이 이제 자동차 완성차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짙은 색은 자동차 부품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품은 지금 약간 보시면 거의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큰 이익 컨센서스의 변화가 없죠. 근데 완성차 업종 쪽은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우상향 쪽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차량용 쇼티지가 살짝 완화되면서 완성차 쪽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제품 믹스도 잘 나오면서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즉 고가 차량 위주로 많이 잘 편성을 했고 그들이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차가 그다음에 SUV 쪽으로 잘 나가면서 실적 추정치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동차 업종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 오늘 이제 제가 뒤에 자료를 가져온 운송업종인데 운송업종도 지금 보시면 운송업종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는 박스권에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지수, 즉 운임지수를 보고 기관 투자자 매니저들은 먼저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은 먼저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장비 업종인데 통신장비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닥을 찍긴 했습니다. 3월 초에 바닥을 찍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움직임 보시면 통신장비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별로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시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최근에 우리 대표님이 지난번에 뭐 삼성전자가 뭐 1조 정도 수주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 약간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이 매니저들은 자금을 조금 일부 뭐 HFR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자금을 좀 쏘고 있는 거지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치가 지금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로 동시 순매수를 한 업종 4가지에 대해서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 한번 그려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